자, 주택법 보게 되면 목차 봅시다. 118페이지. 1장 총설에서 목적하고 용어정인데 일단 시험 문제가 용어입니다. 용어정을 봐야 되고 2장 주택의 건설에서 1번 사업주체, 다른 법은 시행자라고 합니다. 시행자를 갖다 주택법은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 두 번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주택건설 사업 시행 이 부분은 건축법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거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주택건설 자금도 살펴보고 3장 주택의 공급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 그리고 주택 공급 절세 공급 절세유지가 청약 통장 팔지 말 이런 거거든요. 그 제3 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는 리모델링 법입니다. 리모델링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건축법보다는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옆에 1장 총설 보면 법 목적인데 주택법 목적은 두 번째 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고요. 용어 입장에서 1번 주택인데 주택이라 세대 구성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면 죽어봅시다. 부속 토지 말하면 또 죽고요. 단독 공동 구분한다. 함정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복합주택 섞지 말고 단독, 공동 두 가지입니다. 단독, 공동. 그럼 단독은 뭐 공동의 단독.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를 단독으로 하고 공동주택도 박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이란 1번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기억, 니은,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단독은 호, 공동 세대 그러죠. 1호 1세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면적은 100 이하인 주택 그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국민주택의 개념 잡아야 되는데 국민주택의 개념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세 가지가 됐어요. 국민주택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원래 27회 공부한 사람들은 국민주택이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이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계량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 이하 이게 국민주택인데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아가지고 건설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 이게 추가되고 세 번째 또 뭐가 추가되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이게 추가돼요. 그래서 진짜 국민주택 개념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억 보게 되면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 니은이 두 개입니다.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85 이하 그게 국민주택의 개념이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 공사 건설은 85 이하 두 번째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은 85 이하 세 번째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계량되는 85 이하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간의 읍면은 100 이하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지읍니다. 국민주택을 옛날에 이제 두 달 전만에 국민주택 등을 지어 국민주택 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국민주택을 제외가 민영주택입니다. 넘기면 4번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인 주택이 임대주택입니다. 5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렇게 자 사업주체가 LH공사가 이렇게 여기에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을 분양하는 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받은 자는 뭐만 분양받냐? 주택은 분양받아요. 토지는 뭐한다? 그대로 임대한다. 이걸 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한 거, 토지 임대고 분양대.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한마디로 이게 막 옛날 말했던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반값이다, 반값. 6번 도생입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 줄여서 도생.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대리인정한 주택이다. 대리인정한 주택이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에 건설한다. 도시형, 시골형이 아니고 도시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 건설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지. 원룸형. 근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한다. 그 말은 아파트 형태를 할 수 있고 연립 형태를 할 수 있고 다세대 형태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결론 방은 하나다. 방은 하나인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를 설치하고 이 원룸형 들어가면은 이게 도생을 좀 크게 지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 형태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복도가 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복도 통로가 있으면 자 여기가 1호 라인, 여기가 2호 라인 쫙 있나 그러면 2호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자 일단은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 쫙 열면은 왼쪽에 쫙 보면 100%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 쫙 보게 되면 씻어야 되는 그물이 있어야 되고 욕실은 있어야 되고 욕실 뒤에 보면 여기 문이 이만큼 있고 물 튀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여기에 주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벽이고 뒤에 주방이 있다고 주방. 칸막이 주방인데 반은 싱크대고 반은 가스레인지 그만 하지 말고 반은 조리기구. 뭐가 있냐고 인덕션 있다고 인덕션. 그 밑에는 드럼 세탁기 있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보일러실이 가스 세면 안 되니까 보일러실 써야 한다고. 그래서 봐요. 독립된 주거세라니까 욕실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부엌이 있어야 된다. 욕실이 막히고 보일러실이 막히는 거요. 물 세면 안 되고 가스 세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몇 개 공간? 하나의 공간이다.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인데 전용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 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원래 도생은 원주는 도생 필요가 없어요. 도생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주택난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 가지고 사는데 없는 사람들이 이사 가고 이사 전세 가야 되는데 서민이 갈 전세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부랴부랴 지금은 앞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부랴부랴 그것도 서민들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교통이 편리한데 그러니까 지하철 인근을 해가지고 좀 지으라 해가지고 나온 게 도생이에요. 도생. 서민용 좀 지어라. 서민용 좀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파트는 순간이 아니고 2년 3년에 들어가는데 연립 다세대는 2-3달이면 들어간다고. 그래서 도생을 지어서 보급한다고.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거는 이미 기혼 가구가 뭔 말입니까?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있는 가구 이사 가야 되는데 아파트 살다가 전세금 5천 올려다니까 못 올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단지형 연립 다세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 딸이 있는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고 원룸형은 이건 원룸이잖아요. 원룸은 신혼부부가 방 하나 있더라도 둘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신혼부부가 들어가 사는 게 원룸형인데 신혼부부 요즘은 우리 공부 왜 하죠? 자격증 따려고. 자격증 따서 뭐 하게요? 1번 자아성취, 2번 돈 번다. 신랑이 돈 벌지 않습니까? 혼자 벌어서 못 먹고 요즘은 어쩐다고? 같이 번다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신혼부부도 같이 일을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모았어요? 1,000만 원 모았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또 1,000 모았어요. 2,000 모아가지고 들어가려 했더니 전세값은 4,000이 뛰었어요. 둘이 100날 모아봤자 집값 상승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돈 좀 벌면 이사 가려는데 못 가고 딴 집도 않고 저녁에 둘이 손만 꼭 잡고 자는데 3년 되니까 애가 나오고 4년 되니까 또 나오고 애가 이제 1명, 2명 늘어나고 올라타야 되겠는데 어쩐다고 돈은 없고 어쩔 거예요 이제. 방은 하나밖에 없고 나갈 체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어쩔 거냐. 그래서 30이면 몇 평짜리요? 평을 하면 9평. 방이 9평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지. 이 집은 100평짜리 살아요. 대단한 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이직하면 100평이니까 방만 해도 막 방이 막 20평. 방이 우리 학원 강의실만 해요. 그렇죠? 방 하나가 9평이면 크다고 작다고. 세상에 9평짜리 방이 어디냐 9평짜리 너무 크지 이것은. 방 크기는 그래. 아니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방이 크면 뭐 무슨 9평짜리 방이 있겠냐고 말도 안 되지. 9평은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어쩐다? 2개 공간 나눠도 좋다 이네. 그때부터는. 문제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멈추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도생 지어놓고 2년 3년 4년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못 갈아탄다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다고 된다고? 2개 해라 그러면. 그래서 32차이면 2개 공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면적 얼마 넘지 마라? 50 이하로 만다. 각 세대는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삶의 질 향상.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 법의 목적이 뭐라고?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인데 어떻게 지하 들어가서 수준 향상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지붕 두 가족이요.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딱 지어가지고 지으면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보통 우리가 한 세대면 옛날에는 1세대 그러면 부모님까지 모셨을 때는 막 6명, 12명 사는 지금은 한 세대 그러면 누가 살고? 아빠 살고 그리고 엄마 살고 그리고 아들 살고 딸 보통 4인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4인이 3인, 2인, 1인 되잖아요. 제가요 월요일 날은 대구 가거든요. 끝나고 화요일 날 부산 가거든요. 끝나고 마산 가거든요. 부산에서 끝나고 그리고 인천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가거든요. 그리고 원주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 가거든요. 그럼 있잖아요. 저는요 지금 저 있고 와이프 있고 아들은 군대 갔거든요. 강릉 군대 가고 딸은 다 컸다고 혼자 나가 살거든요. 저는 혼자 밖으로 빨빨빨 돌아다니거든요. 집사람 혼자서 지키고 방 3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방 3개가 이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현관 내고 여기다 현관 내가지고 아예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얘를 갖다 뭘 해가지고 원룸을 해가지고 세주면 보통 뭐 서울에서는 월세 원룸이 5,000씩 나온다고. 관리비 내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럼 여기만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방을 갖다 방 2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자 근데 딸이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돈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 언제까지 버티는 거 보자. 못 버티고 이제 전망을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가 돈 못 벌면 들어오겠지. 제대하면 들어오겠지. 저도 힘들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넷이 다 모였지. 그러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찌하지? 다시 이거 터야지. 그래서 세대 간에는 아예 경계물을 만들었던가 경량골조에서 쉽게 트게끔. 이게 세대 구분형. 인터넷 기사 보면 이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부분임대형. 신문 보면 부분임대형. 우리는 뭐라고? 세대 구분형.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로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 안 돼. 일부를 구분 소유하면 안 되지. 그건 세대 구분이 아니지. 그게 별도 하나의 세대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따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자죠.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할 것. 3번, 4번은 숫자 보지 말아요. 이거 숫자 개정한다고 나왔으니까. 원래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주차가 너무 심각 주차가. 요즘은 한 세대당 차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 수별 뭐 둘, 셋, 넷 있거든요. 근데 얘까지 들어오면 문제 되니까 이거 너무 많다 해가지고 3분의 1을 10분의 1로 줄이자라고 벌써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안이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암결제 필요가 없다고. 8번 기타의 주택 많습니다. 주택만 가지고 보통 한두 문제 나오게 생겼어야지. 2번 준주택입니다. 기타 뭐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쓴다. 1번 기숙사의 기, 다중생활시설의 다, 노인복지주택의 노, 오피스텔의 오. 김동성이 친구가 누구요? 오, 노, 안토, 오, 노.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 노 보게 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어쩌라? 가라. 그냥 가라, 기어서 가라? 기어서 가라. 해서 오, 노, 기, 다. 자, 부대복리인데
혹시 여기 아파트 사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네. 단독 사는 분 있나요? 없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치악산 밑에서 땅 파고 굴 파고 살죠 지금. 부대 복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독이 있는 사람도 몰라 이런 거. 혹시 진짜 단독 사는 분 있나요? 있습니까? 네. 집에 관리사무소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경비는 있습니까? 삽살개? 경비는 있는데 그럼 경비실은 없게 경비실은 이런 얘기인데 주택법은 타겟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단독 사는 분이 아무래도 불리해요. 빨리빨리 늦으니까 이게 단독 사는 분들은 그 앞 사람 잘 친해가지고 그 집에 좀 놀러 좀 다녀요. 몇 번. 놀러 다녀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부대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의 도로, 복리는 어린 놀이터, 근생은 단지 내 상가예요. 주민운동, 유치원, 경로장인데 문제는 잘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면 부대하고 복리의 차이점은 평소에 대낮에 평소에 깜깜한 밤 말고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공간은 복리,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있으면 뭐라고? 복리, 주민들이 없으면 부대. 주차장에 평소에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차장에서 서성이면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은 평소에 주민들이 없는 거요. 관리사무소 없어요. 담장에 없어요. 단지 안의 도로에 없어요. 놀이터에는 있지. 단지 내 상가에 있지. 유치원, 주민들 경로등에 있지. 주민들이 있으면 뭐라고? 복리, 없으면 뭐라고? 부대.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를 보고 주택단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을 건축할 때 무슨 법을 적용받냐?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법일까요? 건축법일까요? 둘 다지, 둘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0이 기준입니다. 30.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면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똑같아요. 건축법에서 뭘 받냐 그러면 건축 허가받합니다. 30호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주택법 뭐 받냐?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아파트 몇 세대냐? 500세대 하겠습니다.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 토지를 보고 뭘 한다? 주택단지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다. 그렇게 하시고. 넘기면 6번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도로에 아무 좀 떨어져 있으면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단지 밖에 있는 도로 안에 연결해주는 이 구간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해주는 이 구간을 보고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간선시설한다. 종류는 뭐가 있는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도상전, 가통지. 간선시설, 인것은 이런 것도 나온다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걸 뭐란다? 간선시설. 간선이 뭐라고? 단지 안에는 기간시설.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이 간선시설.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의 개발 중되는 체크합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자, 이게 지금 수용 사용 방식이다. 도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만듭니다. 환지 방식. 세 가지.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수용 사용이면 환지다. 수용 사용이면 땅 지주들한테 돈 주고 싹 나갔죠. 택지 조성 싹 합니다. 새로운 택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공택지가 나온 거예요. 환지 방식은 돈 주고 나가 그럽니까? 아니요. 그대로 놓고 공사 땅끼리 바꿔주는 거예요. 땅 주인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공택지가 안 나온 거예요. 혼용이면 여기서는 나오지만 여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공동주택 건설용지인데 수용 사용 방식은 환지가 나오지만 환지 방식은 안 나온다. 8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1번 대수선, 2번 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하고 대수했는데 증축이란 1번 사용검사 받고 몇 년 경과? 15년 경과. 잡아야 돼. 15년 경과. 자, 세대 전용면적이 얼마 증축? 30% 이내입니다. 30% 이내. 2번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한 면적 범위에서 몇 프로 이내에서 늘린다? 15% 이내 세대수를 늘린다. 3번 수직 방향을 늘릴 때는 최대 몇 개층까지 한다? 3개층까지. 3개층까지. 그 숫자 잡아야 돼요. 리모델링 증축을 하려면 몇 년 지난다? 15년 지난다. 증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 얼마까지? 30%까지.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고. 세대수 알려면 리모델링 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릴 때는 기존 세대 몇 세대까지? 15%. 그러니까 100세대 리모델링하면 새로 15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그 15가구 지으면 한다고? 분양한다고. 그 분양 대금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써야지. 보통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겠냐고. 2억 들어가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세대를 늘려가지고 분양해서 그 분양 보통 한 7천 정도 들어온다고. 1억 얼마 주면 리모델링 된다고. 그러면 다시 새 집이 된다고. 근데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세대를 늘리는 방법이 옆에다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동을 따로 짓는 거예요. 근데 건설회사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써먹으라고 땅을 따로 빼놓을까요? 있으면 진짜 여기서 지어도 이거 똑같이 분양했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 나올 수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위로 이렇게 올린다. 위로. 몇 층까지 올리냐? 몇 층? 최대 몇 층? 3개층까지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건너뛰고 11번 공구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은 교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사장.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 이만큼, 여기에다가 주택 건설합시다. 몇 세대 짓느냐? 1500세대 짓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말이요? 받았지.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주택단지. 1500세대면 규모가 커요, 작아요? 크죠. 큰 거예요. 단지 큰 거 이 정도면. 옛날에는 이거를 동시에 착공했고, 옛날에는 동시에 분양을 했고, 또 동시에 준공을 했고, 또 동시에 입주해서 있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분양이 좀 잘 안 돼요. 1500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분양인데 몇 세대가 분양 신청했어요? 5세대. 계약서 쓰니까 딱 5명만 쓰는 거예요. 이러면 이 5세대 분양하고 계약서 쓴 5세대는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쪽박. 진주에서는 대박 쳤고 인천에서는 쪽박 친 거예요. 진주는 왜 대박이냐? 딱 5세 분양하니까 건설사가 멈춰요. 수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5명 나가세요. 그냥 나온 게 어딨냐고. 따블로 주고 나가세요. 따블로 주고. 며칠 만에 돈을 따블로 쳤다고 얘들은. 그러니까 대박 친 거고. 인천 가니까 설마 되겠지 밀어붙이니까 끝까지 가니까는 한 100세대 정도 분양됐다고. 얼마 남았어요 이제? 1400인데 이걸 갖다가 1400개 분양하고 100개 나면 우리가 떨이 한다고 그러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100개 분양하고 1400개를 떨이 아니 떨어지냐고. 이게 털리냐고. 안 털린다고. 얼마에 분양받았어요? 5억에 받았어요. 5억에. 얼마에 어쩔 수가 없어요. 25% 할인 분양. 난리치는 거예요. 줍니까? 안 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건설사 망했으니까. 4억에 분양하면 돼요? 안 돼요. 또 1억 깎으면 아마 자살하고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막 1억 더 깎은다 그러면 뻔해요. 100명 대표. 자, 나와.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 네가 머리 깎는다. 그 옆에 휘발유 들고 옆에 라이터 켜고 이래도 이 사태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르게 암암리에 발코니 확장 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1억 정도 또 다운된다고. 그럼 얼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시세가 3억밖에 안 된다고. 이쯤 되면 100세대 분양하고 1400에 남았으면 건설사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도시가 이게 어디냐 그러면 갑자기 무슨 바람 불어가지고 송도, 청라, 영종, 인천은 큰 세 개, 송도는 그런데 괜찮았어요. 영종도, 청라도 괜찮은데 영종도가 한 방에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면 영종도는 더는 뭐예요? 섬이지 섬.
그럼 육지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맨 이 원주공항만 타봤죠? 영종도 가서 국정원 타면은 여기 가게 되면 이게 사람이 여기서 짬바할 수 없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갈 때 얼마 내라고 그래요? 7,000원 내라고 7,000원. 근데 여기에 아파트 분양받아. 나는 여기가 직장이 여기 있다, 이게 직장이. 그럼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 왕복 1,400원이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이거 30일이면? 교통비면 얼마 나가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분양할 때는 뭐라 했는가? 교통비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받기로 하고, 공사에 대주기로 하고, 그러다 중간 문제에서 우리가 부담 못 합니다. 처음에는 대다가 분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나온 거예요. 설마 되겠지, 끝까지 안 되니까 이 현상 나온 거예요. 이 영종도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항이 있으니까 무슨 도시? 하늘도시. 그러니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졌어요. 공항이 있으니까 무슨 도시? 하늘도시. 100개 분양되고 몇 개 남았다? 1,400개. 건설사 어쨌다? 전부 다 하늘나라 같아, 하늘나라. 진짜 잘 진 거예요. 명칭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사가 다 망하니까. 영종도 엄청 망했어요. 건설사만 국가에서 망하든가 말든가 네 잘못이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건설회사 큰 게 하나 망해버리면 우리나라 경기가 휘청휘청거린다고. 우리 딸려있는 게 몇만인데 문제니까 이제는 건설사도 마음대로 망하면 안 되는 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망하는 걸 막자. 어떻게 망할까? 그래서 생각했는가 제도가 자 처음 1500세 승인해주면서 야, 네 불안하니까 한 방에 하지 말고 한 방에 간다 그러다 이만큼 해서 109 해가지고 먼저 300을 딱 해보고 분양해보고 잘 되는데 이만큼 해서 한 400을 해서 분양해보고 잘 되는데 얼마 남았는데 800 분양해보고 잘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에서 망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109, 209, 309 이게 뭐라고요? 공구요, 공구.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 뭐라고?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착공신고 따로 이거를 따로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이 따로 되지. 착공 따로 준공을 따로 하자. 시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건설사 망하는 걸 막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공구입니다. 공구.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공구가 아니면 몇 메타 폭으로 구분한다? 6m 이상. 하나의 공구에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잘 봐요. 26회 시험에 하나의 공구는 몇 개 이상? 300 이상. 그러면 전체 단지가 몇 세대 이상 돼야 공구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26회 시험 문제. 하나의 공구는 몇 개 이상? 300 이상. 전체 단지가 몇 세대 이상 돼야 공구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뭘 고민하냐고. 600이 돼야 나누기 2 해야 300이 되겠지. 600이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였다고. 근데 설마 600일까?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쉬운 게 나올까? 쉬운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건 쉽다니까요. 안 배운 게 문제지. 주택점.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든 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은 전국에 9개 지역입니다. 27회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해가 안 갔으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올해 강의할 때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누가 주택조합 물어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주택조합은 법의 내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장점은 하나, 단점은 100개. 이 장점 하나가 단점을 다 가리는 거예요. 장점은 딱 하나 뭡니까? 싸다. 단점은요? 재수 없으면 싸다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남들은 분양받고 2년이면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나는 10년인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허구한 소송하러 법원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도 못 보고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원래 주택조합은 우리는 지역이었지요. 지역주택조합이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 집이 없는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집 지어서 사세요. 혼자 안 되니까 뭉치면 줘요. 뭉치면. 그래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돈이 건설사가 지으면은 이윤을 챙겨가니까 직접 하라고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에서 건설사 데려와가지고 건축비 주고 여러분이 집을 지어 사세요. 그게 원래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건설회사가 땅을 사놓고
우리를 모집한 거예요. 여러분 뭐이세요? 뭐였죠? 주택조합 만든 거예요. 자기도 조합원 들어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사업은 여러분이 합니다. 형식은 여러분이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시작한 이 업체가 큰 업체면 괜찮아요. 건설회사가 붙으면 되는데 건설회사는 웬만해서 안 붙는다고. 일구는 절대 안 한다고 이 주택조합을 갖다가.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붙는 것이 아니고 시행이에요. 시행사. 시공이 아니고 시행. 돈 보통 20억, 자본금 20억, 30억 조금만 시행해서 여기를 시작한다. 여기를 갖다가. 시행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시행이 무너지는 거고 조합은 쫙 모집했고 팔고 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국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싹 개정해서 주택조합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발을 못 빼요. 원래는 내년 6월달까지는 들어가면 발 못 뺀다고. 내년 6월부터는 자유롭게 발 뺀다고. 법 개정해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앞에 설명하려면 이미 내년 6월은 넘었다고. 우리 시험이 지금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 본다는 게 확정이 됐고 공고가 8월 달에 나오고 8월 달 공고 나온다고. 8월인가 7월에. 그러면 공고 딱 나오는 아니죠? 내년부터는 시험 보는 날짜 시험 기준이니까 시험 문제를 갖다가 시험 보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때 쓰는 법으로 문제 내거든요. 그럼 6월 달에 시행하니까 여러분도 이거 배워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상담해요. 상담. 지금은 중개업자가 조합원 모집 못합니다. 중개업자가 조합원 모집은 처벌이에요. 처벌. 근데 내년 6월부터는 중개업자가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풀어줬다고. 지금은 조합원 들어가서 발 못 펴.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은데 전원이 찬성하면 나가는 거예요. 전원이 찬성하면. 근데 여기가 나가버리면 사업이 멈춰버려. 그럼 이 큰 사업이 소수보다도 큰 게 더 멈춘다. 무너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못 나가게 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놨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내년 6월부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끔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용 제대로 알고 27일 공부한 사람들은 설명하면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28일 공부한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27일에는 지역주택조합 손도 못 대는데 28일 손 대가지고 그 사람이 못 되는 거 대가지고 수익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은 9개 있습니다. 9개. 전국을 9개. 첫 번째 수도권 하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가 2개입니다. 충남, 대구, 세종. 충북이 하나. 전라도가 2개입니다. 전남, 광주. 그리고 전북 하나. 경상도가 2개.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묶여서 하나. 여기도 하나. 뭐라고요? 강원도 하나. 제주도 하나. 전국을 9개의 지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9개가 하나하나의 지역이 됩니다. 그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조합 만든다? 지역주택조합이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있고. 문제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해서 주차장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다. 뭔 소리냐? 아파트는 주거용 쓰는 게 5개층. 한 층을 필로티 썼으니까 주거용은 4개층밖에 안 썼으니까 아파트가 아님. 2번 3층 건물로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420인 공동주택은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420인 공동이면 다세대. 3번 주택 국민주택금 지금은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엉터리야. 국민주택까지 3개죠.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85. 국가지자체 공사 건설은 85. 국가지자체 재원을 하는 85. 그게 국민주택이요. 다세대 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다세대 짓든 단독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있어요. 5번 무주택 국민을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 5층이다. 말도 안 되지. 임대주택 몇 층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요건 틀린 것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부 설치해야 된다. 해야지. 2번 전용면적 20인 경우 욕실 보일러 제외한 부분 1개 공간 해야 된다. 좋아요. 3번 40인 경우 욕실 보일러 제외한 2개 공간 할 수 있다. 있다지. 4번 세대 점유율 60인 경우 원룸 50이야 합니다. 50이야. 원룸은 50이야. 틀렸네.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삶의 질이 항상 이 말 안 돼요.
3번 준주택에 해당하는 거. 누구 친구? 동생이 친구. 너. 서서 간다, 기어간다. 기어간다. 기다. 몇 번입니까? 너 기다네 외웠는데. 몇 번 있나요? 무슨 5번에 있냐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몇 번 있다고요? 2번이지, 2번. 4번 영어 틀린 거. 1번 단지 안에 도로 주민들이 있다 없다? 없다. 부대. 주차장은 주민이 있다 없다? 없다. 부대. 자, 근린 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주민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복리.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전기는 간선이고, 관리사무소 주민이 없으니까 부대고. 5번 간선인 것은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 주민운동 복리, 지역난방은 간선, 주차장 부대, 관리사무소 부대. 6번 하나의 주택단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거든요. 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그럼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하나의 주택단지.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 중간에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2개가 돼, 2개가. 중간에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가 들어가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야. 얼마 이상? 20m 이상. 얼마 이상? 8m 이상. 중간에 12m의 일반 도로가 들어가면 주택단지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지. 이 얘기요. 그래서 1번 12m 일반 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2이 아니고 하나의 주택단지. 7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다? 복리지. 2번째 관리사무소는 부대지. 3번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맞나요? 맞지. 4번 도생이란 300 미만 군민대 규모의 해당 주택에서 대인이점 주택을 말한다. 그것도 맞네.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적의 경우 군민대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대 배. 자 봐요. 군민주택은 원래는 85년인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 근데 수도권에 속하는 읍면이면 너는 85지.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자, 주택건설에서 1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시행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2번 건설사업 등록인데, 자, 연간 줄 거 봐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자. 연간. 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 대유사업을 시행하는 자. 줄 겁시다. 국장에게 등록한다. 국장에게 등록. 그래서 1번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 3번 지금 보지 말고 넘기면 4번 대지만 20만 언제? 1년 동안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대지만 1년 토탈 해가지고 단독 20, 공동 20, 대지만 이상 하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국장한테 등록하라고요. 등록하게 되면 그 자를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등록사업주체입니다. 등록사업주체. 그러니까 등록사업주체가 어디에서 나왔냐를 돼요? 주택법에서 주택법 등록사업주체. 연간 1년 동안 단독을 20% 이상, 1년 동안 공동 20% 이상, 1년 동안 대지를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 등록한다. 등록하게 되면 뭐라 한다? 등록사업주체 한다. 등록사업주체.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아까 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금 어디까지 많냐? 지금 자세가 다 할 수가 없고,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은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다. 2번째, 직장주택조합은 건설도 있고, 2번째, 직장이 2개거든요. 2개. 공급받기 위한 직장도 있고 3번째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리모델링은 뭐 보라고? 대수원 플러스 증축이니까 결론은 건설의 개념하고 맞아진다고. 이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할 거냐? 공급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 그러니까 종류는 3가지인데 성격은 2가지요. 건설할 거냐? 공급할 거냐?
저렇게 돼 있던 거 알아야 돼요. 주택조합에는 지역, 직장, 니모델인데 직장이 건설도 하고 공급도 받는다. 직장이 두 개다 이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2번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에 1번하고 3번에 1번, 2번, 3번에서 3번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1번하고 5번 잡아야 돼. 1번하고 5번. 다 할 수가 없고.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직장, 시군구 인가받습니다. 직장,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리모델링, 시군구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주구장창 시험에 물어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시군구 신고한다. 원래 동그라미 1번 직장주택자본 시군구 인가받는데 동그라미 5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전다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넘겨보면 4번입니다. 4번. 4번 조합원 수해가지고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모집하는데 조합원은 몇 명 모집하느냐 그러면 조합원은 자 여기에다가 건설한다. 건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냐? 건설 예정 세대수가 500세대다 그러면 50% 이상, 50% 이상. 그러니까 몇 명? 25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30세대. 그럼 50% 이상이면 이것은 15명 되잖아요. 이때는 안 돼요. 그때는 20명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조합원 수는 몇 명? 조합원 수는 몇 명이냐?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 50% 이상으로 하되 몇 명 이상? 20명 이상. 건설 안 한다니까 얘는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안 되지.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몇 명 이상? 20명 이상. 리모델링은 자 아파트 한 동은 아파트 한 동은 몇 세대여야 돼요? 그런 말이 어딨냐고. 한 동 리모델링 하는데 몇 명, 그런 말이 어딨냐고. 리모델링 주택자 말을 할 수가 없지. 아파트 한 동이 몇 세대인지 알고 몇 세대 이상, 몇 명 이상 말하면 안 되잖아. 정리하게 되면 주택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에서 얼마 이상을 하되 50% 이상을 하되 얼마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수 문제는 이거 1월달 본 수업 들어가서 푸세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하더라도 진들 한번 맞추고 1월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130페이지 2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허가인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바로 박스 갑니다. 단독 30, 공동 30, 대지만 등록은 연간 1년 동안 등록은 1년 동안 20만이고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단독 얼마 이상 한다. 30% 이상 하면 사업계획 승인. 29개 하면 건축허가. 공동주택 29개는 건축허가. 3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지는 10,00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밑에 2번 봐봐요.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눌 수 있다. 작가했죠? 공구별로 나누면 600 이상이 돼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뭐 방법 없어요.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네,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였다고요? 시군구. 그러면 세종시는 어쩌려고? 제주도는 어쩌려고?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예요? 특자시, 특자도, 시, 군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줘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자, 먼저,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그때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적인 시장 군수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하는데 시를 나눕시다. 시. 수원시, 원주시, 차원시 할래요? 수원은 무슨 시? 대도시. 원주는 무슨 시? 그냥시. 횡성구니까 군수.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원주시장은 없다. 누가 한다? 강원도지사. 또 마찬가지로 강원도지사. 10만 이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봐요. 대도시까지는 도지사급. 대도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원주가 12월부로 해가지고 34만 40명이요. 인구가 34만 하고 40명, 34만 40명 됐더라고. 오늘 지금 인터넷 대접봤더니. 그러면 내년 초 되면 분명히 35만 된다고. 빨리빨리 힘써서 외부 유입을 하든 어쩔 수 없이 밤에 손을 잡든 해가지고 얼마를 만든다고? 50만 만든다고. 그래야 도시가 제대로 된다고. 방법이 없어요. 영입을 더 하든가 아니면 뭐 애를 2씩 더 낳아야지. 애를 더 낳아야 된다고 방법이 있으니까 50만 만들려면 뭐 어쩌고 이걸 갖다가 밖에서 영입 밖에서 안 오겠다 그러면 뭐 우리도 힘써야지 그러면 해가지고 50만 만들면 그때는 누구한테? 강원도지사 찾아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춘천보다 원주가 많대 인구가. 춘천이 28만 3천 나오던데 원주는 34만. 그러면 도청 옮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도청 옮겨온다 그러면 춘천이 이만하다가 더 이러고 쪼그라들 것이고 원주는 이만한 게 이따만 커질 것이고 그런다고 도청이 옮길 일은 없고 이런 내용 가지고 도청은 그냥 원주는 그냥 혁신도시 기업도시만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구시가지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 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렇게 옛날 사람은 구시가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은. 옆에 신세대는 혁신도시 좋아하잖아요. 계속 구도시 살고 혁신도시가 살고 혁신도시가 모든 게 생각. 지금은 다 갖춰지잖아요. 갖춰지면 훨씬 편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작잖아요. 편한데 옆에서 붙으면 계속 붙은다. 그래서 나중에 봐봐요 지금. 그럼 밑에 보니까 이미 지도상으로 이미 네이버 지도에 다 나왔어요. 혁신도시가 신기하게도 이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로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혁신도시 모양새가 좁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밑에 여기는 벌써 도로 여기는 보니까 다 했대. 여기는 개발계획 다 나왔고 보니까 지금 이만큼 이 정도까지는 개발계획 이미 네이버 지도에 다 나왔. 네이버 도로가 이미 이렇게 한다고. 남아있는 게 이쪽 좀 남아있고 그럼 이 위에 좀 개발할 것이고 여기 위에는 뭐 더 개발도 없대 보니까. 그럼 이런 데까지 전부 다 개발도. 그럼 결론은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커지겠지. 이만큼 커지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지금 탄천 밑에 있는 우리 쪽하고 차원이 다르겠지 그러면. 여기 좀 더 커지고 이쯤에 기업도시 커지고 그러면 도청 안 와도 충분히 더 커진다고. 그 정도면 활성화되면 여기도 50만 되고 대도시 되고 큰 도시 될 만하고. 하여튼 1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미만이면 원주시장 합니다. 10만 이상이면 누가요?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장 다는데 국가토지공사 그런 것은 나중에 합시다.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3번 대지 소유권 확보는 무슨 얘기냐? 대지 소유권 확보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땅 사와라 승인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땅 사오면 승낙한다. 반드시? 아니요. 반드시는 아니고. 다음 것과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1번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매도 청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매도 청구라는 제도는 아주 중요한 제도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여기에서 건설사업 하자 뭐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대원칙은 뭐라고요? 땅 사와라. 승인 신청하려면 일단은 원칙은 뭐해라?
소유권을 확보해라. 소유권 확보.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 그러면 당연히 미확보지. 예외는 미확보해도 된다. 그 사유가 하나, 둘, 셋. 둘, 셋은 얘들은 별로 무시하고 얘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고 두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 안 사도 괜찮아요. 지주가 80%가 사용 승낙서에 도장만 찍어줘도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해 줍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얼마 확보했다. 80% 이상을 샀다가 아니고 사용 승낙서에 뭐 받았다? 동의 받았다. 동의. 20% 얘도 얘하고 얘가 갑이고 얘가 어린데 어쩐다? 동의 안 해준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대 건설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80% 이상 사용 승인 받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시세가 3만 원인데 현대가 주민 여러분 내가 나중에 5만 원에 사줄 테니까 도장 좀 찍어줄래요? 거의 따버리니까 80% 찍어주는데 둘이 안 찍어준다고. 그럼 현대는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할 거냐고. 그럼 현대는 여기에다 일단 뭐 한다. 여기에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 지구 단위로 개발한 거하고 그냥 개발한 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개발하면 내 마음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그 택지 분양하는 게 계획관리 내 마음대로 개발하는 신기하게 그걸 했더라고요. 거기서는 정상적인 지구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 단위 안 들어가고 잘 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짓는다고. 지구 단위는 내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얼마 정도 확보했다? 80% 이상. 나머지 미확보 토지 뭐 한다? 매도 청구하는데 매도 청구는 갑하고 을 찾아서 내 땅, 나한테 그 땅 파세요. 3개월 이상 얘들 찾아가서 협의. 얼마 줄 테니까? 시가 줄 테니까 파세요. 3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갑이 뭐라고 그래요? 3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놀고 있네. 나는 얼마 줘도 30만 원 줘도 안 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배는 불려야지. 남들은 얼마 판다는데 5만 원 팔긴다는데. 그러면 80%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가서 3개월 협의요. 파세요. 3개월 했죠? 안 팔죠? 안 팔면 그 돈 뭐 한다고? 바로 수용한다고. 공탁 딱 하고 뺏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해준다? 10만 미만이면 원주시장이. 10만 미만이면 원주시장이. 그럼 원주시장은 갑을 원주시민을 도와줘야 돼요. 건설에다 현대를 도와야 돼요. 원주시민. 그러니까 현대가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뭐예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를 꾸미는 게.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갑을이 버티니까 그 도시계획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주시장은 시민 갑을 도와야 돼요. 건설에서 현대를 도와야 돼요. 애매하죠 이거. 현대 도와야 돼, 시민 도와야 돼. 참 애매하네. 나중 선거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시민 도와야 되고 도시를 위해서는 현대를 도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80% 이상 확보하고 미확보한 거 무작정 뺏어와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를 누구한테는 못하냐? 선의 피해자. 선의 피해자가 누구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10년 전 소유하고 있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려면 거기에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어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기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원주민. 이자들한테 매도 청구 못 한다. 근데 이자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얘는 30 부르는데 얘가 원주민이니까 얘는 300을 부른다고. 300을. 한번 챙겨야지 기회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만 원짜리 300 주기 한 100배 튕기는데. 그래서 뭐라 했는가? 일단은 80% 이상 확보하게 되면 매도 청구해서 뺏어올 수 있는데 원주민권은 뺏어올 수가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 확보하면 95% 이상 확보하면
적어서 만약에 저기 있는 갑은 투기꾼이라 합시다. 을은 원주민인데 투기꾼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악질이래, 악질이라고. 저런 사람 봐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5% 확보하면 그때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냥 3만 원 딱 공따고 뺏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뭐래, 이런 걸 보고? 알박기죠. 알박기의 피해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를 여기서 배운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번 사용검사인데, 사용검사는 간단하게 주택법 사용검사, 이게 중위 파트 별 출제 안 돼요. 주택법 사용검사가 건축법 말하면 사용승인,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 넘어갑니다. 그 정도 말고 3번 주택건설 자금 잠시 쉬고 마저 끝냅시다.